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이 정말 많이 내렸는데요. 모두 참 힘을 내시길, 이 힘든 시기를 참. 그리고 정말 6% 이상 내렸고, 뭐 테슬라가 워낙 이 기복이 심하지만 지금 장후까지 하면은 거의 8% 가까이 내렸기 때문에 좀 뼈 아픈데,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뉴스 기사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제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그로스스탁에 대한 우려와 그런 시선들이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만, 내일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신만이 알죠. 계속 인플레이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이건 정말 일시적인 현상이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오랜 구독자분들이라면 저는 웬만하면 미국 정부의 말을 많이 이제 신뢰를 하니까요. 특히 이제 페드나 이런 분들의 말을 일단은 그거를 믿고 그 다음 그걸 해석을 하지, 저게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정해버리고 이야기를 시작해버리면 다 이런 삐딱한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일단은 신뢰를 합니다. 근데 좀 더 그런 말을 좀 신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이제 파나소닉이 테슬라와 함께 지금 가장 빅 파트너인데, 배터리 빅 파트너인데 이제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그것도 꽤 옛날에는 정말 수익이 거의 안 났고 이제 찔끔찔끔 나다가 그걸 어떻게 나나 봤더니 지금 보면 오버all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한 27.6% 이제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략 이제 달러로 환산하면 3 빌리언 달러. 뭐 여전히 배터리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다른 배터리 업체에 비하면은 나쁜 편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다 이제 4680도 곧 대량 양산을 하겠다라고 계속 파나소닉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테슬라인 돌리고 있고, 이거 꽤 긍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80 배터리가 곧 나올 것 같은 좋은 소식이죠. 일본 기업이라서 그렇게 칭찬하고 싶진 않지만 참 파나소닉이라는 기업이 참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보면은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배터리라는 게 사실 재료 싸움이고 원가의 대부분이 재료고, 여기서 도대체 뭘 더 절약을 해서 저같이 연구만 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여기 도대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더 쥐어짤게 짤 수 있을까? 정말 지금도 엄청 극악으로 짜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파나소닉이 보면은 블루 욘더라는 서플라이 체인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무려 이제 7.1 빌리언 달러 딜이죠. 굉장히 지난 이제 수십 년 동안 파나소닉이 한 최대 딜인데, 이걸 왜 했냐?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 최적화를 해가지고 서플라이망을 더 재료에 대한 수급 이런 것들을 최적화를 해서 여기서 더 쥐어짜서 이득을 더 내겠다라는 거죠. 이렇듯 기술 혁신은 대단한 생각과 정말 나올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 더 짤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윤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나소닉이 머신러닝을 통한 쥐어짬, 그리고 분명히 테슬라도 엄청난 그 가격 압박을 가했을 텐데도, 그래서 옛날에 보면 다른 유튜버 분이 이제 파나소닉과 무슨 결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헤어질 거다. 근데 이 관계는 정말 끈끈이 잘 가고 있죠. 정말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한 가격 혁신, 원가 혁신,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지금 요 단기적으로 물가가 뛰는 거는 정말 페드 말대로 코비드 19에서 막 회복되면서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제 생각도 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과거 기사들을 보면은 이미 옛날부터 경제가 좀 어려우면은 정부가 부양책을 많이 썼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많이 학습이 되다 보면 좀 피로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기사는 심지어 이제 아마존 같은, 심지어 논문도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논문들도 많은데, 꽤 최근까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억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것도 과거에 제가 한번 논문 같은 것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기사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우버 이펙트라든지. 근데 이 얘기가 최근 얘기가 아니라 2017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무려 4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항상 이제 돈을 많이 뿌릴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고, 지금까지는 잘 맞았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기사를 보면은 이제 역대급으로 우리가 돈을 뿌리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거지,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은 좋은 겁니다. 근데 결국 그만큼 경제가 커졌기 때문에 그 돈의 사이즈는 더 크게 보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미국이 절대적으로 찍어낸 돈 양은 많지만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비교했을 때, 경제 규모를 비교했을 때는 거의 중국보다도 좀 적은 수준,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데이터도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저도 정부 말대로 조심스럽게 이건 너무, 그러니까 시장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과거의 선례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 떠드는 건 아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돈을 뿌리면 위험하다 했지만 결국 일어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엔 더 큰 돈을 뿌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지만, 과거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페드나 정부가 이걸 모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한테 좋은 소식으로는 이제 NTSB가 이제 1차 이제 프리리미너리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당연히 그간 저희가 예측했던 그대로입니다. 오토파일럿이 아예 인게이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 도로는 동네 도로라서. 지금 사진까지 보여주죠. 이 NTSB의 프리리미너리 리포트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이분들이 가서 재현도 했습니다. 직접 차를 구해다가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재현을 하려고 했고, 다각도로 이걸 했는데 오토파일럿은 인게이지 안 된 것으로 보이고, 뭐 레인도 없고, 테슬라 측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이제 많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결과란, 물론 이건 프리리미너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정도 나온 수준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테슬라 측에서 주장한 것들과 테슬라 쪽에서 해석한 것들이 대부분 맞는다고 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아직까지 알아서 완벽하게 내가 오토파일럿을 걸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막 그렇게 해주는 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주식시장이야 그렇게 흘렀다고는 하지만,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는 이제 경쟁사를 봐야죠. 쫓아오는 회사가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하죠. 뭐 주식이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전기차에서 현재 리딩하는 건 테슬라지만 그 리딩하는 위치를 뺏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건 지겹도록 얘기하지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그리고 FSD 패키지를 구매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이 나와서 이제 알아서 하이웨이 엑싯을 하고 하이웨이를 바꿔 탑니다. 알아서. 뭐 항상 매끄럽게 다 작동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너무 유용하게 써서, 예를 들면 마이애미, 이거 저 가본 동네가 아니니까요, 초행길인데 이게 여기 하이웨이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어디로 나가야 될지, 잘못 나갔다가 이게 돌아가게 생긴, 정말 여러 엑싯이 있고 여러 도로들이 다리로 위아래로 섞여 있고 꼬아져 있고, 특히 뉴욕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뉴욕은 제가 사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는데, 이렇게 처음 간 동네에서는 저렇게 하이웨이를 꽈놓으면은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내비게이션은 있지만, 이게 처음 동네를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을 요때 키니까 잘 그 엑싯을 차곡차곡 그걸 잘 찾아서 나가더라고요. 덕분에 이제 헤매지 않고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너무 그 효용성에 대해서 요렇게 쓰면 되겠구나. 물론 뉴욕에서도 꽤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긴 했는데,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같이 이제 혼잡하고, 그럼 이제 길이 멀징한다든지 그러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이게 매끄럽게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겠지만, 저는 요런 용도로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을 추천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엑싯을 무심코 지나지 않고, 그리고 저렇게 하이웨이를 꽈놔도 어디로 나가야 될지 고민할 때 얘한테 판단을 맡기는 거는 기가 막히게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길이 멀징한다든지 다른 차와 이제 같이 이제 매끄럽게 섞여 들어가는 거는 좀 대응이 부족하니까, 그 실질 거기 테크닉은 사람이 하되 어디 길을 가야 될지 판단은 전 미국 내에서는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 길을 헤매는 경우를 현저히 줄여준다라는 거, 특히 이런 장거리 여행에 있어서는 너무 효과가 너무 확실하다. 그리고
이 슈퍼차저, 이 카인 드라이버가 분명히 엄청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거 분명히 전기차를 소유 안 한 사람이 기사를 써서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혹은 정말 저같이 장거리를 안 간 거죠. 저는 로드트립을 하면서 한 3,000km 지금 뛰었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000km를 뛰어갈 것 같은데, 이거 확실히 V3 슈퍼차저 의미 있습니다. 자, 배터리 특성상 처음에는 엄청 세게 넣을 수 있지만 점점 이게 줄일 수밖에 없죠. 이건 흡사 스마트폰 충전하는 것과 매우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파워를 밀어넣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배터리에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배터리가 터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배터리가 중요한 거지, 800V 시스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논하기 전에 배터리가 해결이 안 되면은 다른 거 얘기하는 거는 그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가 자랑하는 V3 슈퍼차저, 이게 초장거리를 이렇게 뛰어보면은 이제 배터리 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테슬라는 뭐 인프라스트럭처가 워낙 좋으니까 그냥 배터리를 바닥날 때까지 제가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이거 체감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솔린을 넣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5분 10분 만에 기름이 다 차고 이제 재정비를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한 5분 10분 차이가 나는 거를 제가 해보니까 체감이 큽니다. 왜냐면 아직 테슬라 인프라가 좋다라는 거지 다 V3는 아니거든요. 일부 V3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V2를 쓰고 V3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건 2019년이니까 이제 120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있는 건 150 아니면 250인데 이게 체감상 250이 한 정말 그냥 체감상입니다. 그냥 2배 빠른 느낌? 정말로 이제 0에서 100까지 채우면은 사실 이제 반을 넘게 되면 속도 차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몇 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는 하지만 요 앞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정말 초장거리 1000km씩 뛰게 되면은 이게 정말 이 시간이 굉장히 크게 와닿게 됩니다. 정말 인프라에 있어서는 테슬라를 못 따라간다는 것과 이런 충전 속도 역시도, 그러니까 가뜩이나 주행거리도 딸리는데 이런 충전 속도 그리고 핸드쉐이크 과정, V3 슈퍼차저는 이거는 한 짧게 이렇게 400-500km 가서는 이제 절대 이거의 이점을 크게 못 누립니다. 하루에 최소 한 800km 뛰게 되면 굉장히 시간 차이가 이게 많이 나게 됩니다. 그걸 확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포드 마기는 뭘 하고 있냐? 충전 속도를 이제 측정해 가지고 올린 건데요. 이제 마기가 150kW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V3 슈퍼차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죠. 한국에서도 아이오닉 5가 350kW라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없죠. 마기는 더 심합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지. 그러니까 테슬라 슈퍼차저는 이게 200 이하로 내려오는 게 지금 많이, 이게 2019년이라서 제가 체감하기로는 지금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여기까지는 40% 언저리까지는 이게 200 언저리까지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미국 내에서는. 근데 물론 여길 넘어가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절반을 넘게 되면 사실상 세 자리는 보질 못합니다. 그냥 두 자릿수로 확 내려가는데 요 구간에서 급격한 하락이 오는 걸로, 그러니까 요 아랫부분에서는 좀 더 높은 파워를 좀 더 올려주지만 요 다음은 그냥 급격하게 이렇게 업데이트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마기는 이거 10%도 안 가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10%도 못 넘어서 그냥 10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주행거리도 딸리는데 충전 속도도 150이라고는 써놨지만 이게 어떻게 150입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당연히 250으로 이렇게 쭉 가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요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도 좀 이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배터리 특성상 배터리를 알면은 그런 얘기를 하긴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역시도 이게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요 구간이 좀 좀 짧은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건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다른 경쟁사는 이건 양반이라는 거죠. 테슬라는 이 마기에 비하면 이건 축복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10%도 못 와가지고 100으로 와버리면 벌써 여기는 반 오기 전에 30%를 넘으면 세 자리가 깨집니다. 이렇듯 전기차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데이터와 관리 능력이 진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기는 아직 이런 시기면은 주행거리도 짧고 이 정도의 충전 속도면은 장거리 뛰면은 정말 짜증납니다. 100% 내연기관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타게 되면
이건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로드 트립을 결국 한 5,000km 가까이 뛰는 걸로 끝날 것 같은데, 뛰어보고 난 결과 지금 마기같이 되면 문제가, 이러면 전기차 타는데 좀 짜증이 날 거라는 점. 자, 마지막으로 ID4가 유럽보다 더 싸게 판답니다. 미국 내에서. 아무래도 디젤 게이트 사건 때문에 아마 미국 정부한테 환경에 대한 증진을, 특히 친환경 차를 많이 파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워낙에 전기차로서는 이제 입지가 너무 약하니까 마켓 시어를 좀 늘리려는, 대체적으로 큰 시장이, 안타깝지만 큰 시장에 더 좋은 차와 차를 더 싸게 파는 거는 불문율입니다. 독일 3사 역시도, 심지어 벤츠는 자국보다도, 그러니까 같은 옵션 같은 급으로 비교해보면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3, 4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 더 싸게 팔았습니다. 뭐 그런 거를 고려하더라도 이게 좀 기사 내용을 보면 너무 싼데, 아까 파나소닉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전기차를 팔아서 득이 안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사들을 보면은 앞으로 이득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5년 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올해 기사입니다. 올해 4월 1일 기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는 ID4를 미국에서 파는 거는 제조 원가 이하로 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배터리 가격, 파나소닉의 그런 정말 엄청난 쥐어짬, 이게 다 여기에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경쟁사들은 지금 원가 이하로 파는 거죠. 그래야지만 환경 규제라든지, 차라리 거기서 벌금 낼래, 아니면 차를 깎아서 차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좀 더 팔아가지고 그 규제를 피해가는 것도, 벌금을 피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지금 전방위적으로 기술적인 면이나 전기차에 있어서도 많은 회사들이 어쨌든 좀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 물론 이 전기차의 가격이 높은 원흉은 다 배터리긴 하지만, 여튼 기술 혁신이 계속 오면서 가격이 다운되는 흐름은 지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물론 다른 쪽도 보긴 해야 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런 전기차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면들이 기술 혁신으로 인한 가격 억제가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 친환경적인 트렌드까지. 그러나 지금 테슬라 대비해서 여전히 손해가 막심하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배터리 기술도 안 되는 것 같다, 충전 속도도 안 된다 라는 거를 다 이제 뭉뚱그려서 오늘 한번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